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여러분 즐거운 명절이 왔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 건강하고 발전된 상황이 오길 바라면서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거권은 생존권이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는 것보다 생존권을 조금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법은 어쨌든 존재하고 이 법이 우선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가능하면 잔금 전 입주 청소는 허락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가계약금만 내고 무단 입주한 임차인 때문에 엄청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임대인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의할 게 뭔지, 그리고 이 임대인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해결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40만 원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가 가계약금 100만 원을 내고 입주 청소가 필요하다면서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입주 청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입주 청소를 하겠다라고 하고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잔금 치르기 전까지 짐을 넣지 말라, 짐을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입주 청소한다고 하고 짐을 넣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인은 잔금을 요구했으나 추가로 200만 원만 낸 후에 잔금 지급을 미루고,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 냈고 200만 원을 추가로 냈어요. 그러면 지금 보증금이 700만 원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에 부동산 소장이 세입자를 찾아가 잔금을 요구했으나 세입자는 되려 부동산 소장을 스토킹 플러스 주거 침입, 협박, 이걸로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돈이 없다는 세입자는 심지어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 퇴고를 통보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이 기간 안에 집을 나가달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세입자는 다달이 나머지 잔금을, 나머지 700만 원 남아있잖아요, 이거를 다달이 내겠다, 그렇게 하면서 거주를 좀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막 사정을 하겠죠. 사정. 그러면서 연락 두절이 돼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경찰에게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했는데 경찰로부터 받은 답변은 뭐냐면, 임대인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것은 임차인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라는 변호성 문서를 전달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돈을 지불하지 않은 임차인이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가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고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안 나가는 사람에게 경찰에게 나가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답변이 온 상황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보면 이게 더 맞는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5개월 동안 계약금과 월세, 관리금 다 지금 미납하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돈이 들어온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월세도 안 내고 지금 보증금 나머지도 안 내고 심지어 관리비도 안 내고 있는 상황으로 있다. 그래서 변호사랑 상담을 했는데 주거지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가 주거권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했을 때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은 이상 임대인에게 주거권이 볼 수 있다고 없으므로 퇴거 불응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주거권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온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임대인은 지금 미치는 상황이죠. 이미 5달째 월세를 안 내고 있으면 이미 지금 300만 원 가지고 있는 거 140만 원이 월세가 140만 원이니까요. 2달만 지나면 까지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냥 거의 공짜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지금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이 임차인을 내보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여기서 이런 상황을 보면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선에서 보면 임차인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게 맞죠.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내 집이니까. 내 집인데 정당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내보낼 수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죠. 월세도 지금 못 받고 있고 지금 손실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따져볼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잔금을 내기 전에 입주 청소를 요구했는데 이걸 임대인이 쉽게 허락을 해주고, 사실 입주 청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하는 행위와 배려입니다. 근데 이걸 악용하는, 지금 임차인이 이제 이걸 악용한 거예요. 악용하는 사람이 입주 청소하면서 이제 짐을 들여놓고 거기서 살림을 차려놔 버린 겁니다. 그리고 돈도 다 지불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임대인이 마땅히 대항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잔금 전에 입주 청소, 이거를 과연 허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인 거죠. 근데 자, 세입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세입자 입장에서 한번 입장을 바꿔볼게요. 세입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자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잔금 치르는 날이 뭐죠? 잔금 치르는 날은 이사하는 날이에요. 자, 기존 집에서 포장이사라든지 뭐 이삿짐 불러가지고 막 이사하죠. 이사합니다. 그러면서 임대인에게 이제 이사 나오면서 보증금, 잔금을 받아요. 이사를 나와야 돈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집주인 만나서 잔금 치르죠. 잔금 치르면서 집주인이 이제 열세며 뭐며 이제 다 주고 자 이사해도 됩니다. 이런 상황이 돼요. 근데 자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때 아주 아쉬운 게 뭐냐면 청소예요. 청소. 지금 기존에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간 상황이고 막 뭔가 이사를 했으면 여기가 막 먼지 투성이일 거 아니에요. 나는 새로운 집에 들어가면서 깨끗하게 들어가고 싶어요. 세입자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차가 생기는 게 잔금을 치러야 이사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청소는 그러면 언제? 청소는 미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잔금 치르기 전 하루 이틀 전에 입주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입자는 이런 부탁을 임대인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탁을 받은 임대인은 아주 찝찝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례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거권은 생존권이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킨 것보다 생존권을 조금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법은 어쨌든 존재하고 이 법이 우선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가능하면 잔금 전 입주 청소는 허락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러니까 임대인은 허락을 안 해주면 안전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 참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약속을 잘 지키기만 하면 잔금 전에 입주 청소하고 그러면은 사실 서로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나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임대인은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죠. 방어적.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잔금 전에 입주 청소를 허락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근데 내가 왜 그 시간에 그걸 그 집에 가서 청소 잘하고 있는지 짐 안 들어오는지 지키고 있다가 입주 청소 끝나면 딱 내가 문 다 걸어 잠그고 자 나가세요 내일 봅시다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지, 이게 이제. 근데 만약에 이거 허락해 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믿지 못하는, 옛날 같으면 사람을 믿는 게 뭐 관행이자 우리나라의 덕목이고 막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믿으면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지금 전세 살고 있을 때 저도 입주 청소 미리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임대인 분이 나와서 계셨고 청소 다 마치고 깔끔하게 하고 잔금날에 잔금 치르면서 이사하는 거 다 했는데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안 해도 될 쓸데없는 시간과 노력을 그게 써야 된다는 게 사실 굉장히 기분도 별로 안 좋은 거죠. 이거는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선택이에요. 그냥 내 상황에 내가 그냥 나는 성향이 이렇다. 그냥 내 성향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냥 깔끔한 게 좋다. 그러면은 입주 청소를 허락하지 않는 거죠. 잔금 치르고 해라. 그건 난 모르겠다. 좀 더 이제 너그러운 임대인이다. 입주 청소를 자기가 해주는 거죠. 보통은 이제 요즘 입주 청소를 본인들이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요즘은 다 입주 청소 업체에다가 대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입주 청소 업체에다 책임을 물리면서 계약서를 쓰면서 해가지고 하면은 그리고 비용을 이제 원래 임차인이 내는 거잖아요. 그럼 임차인 돈 받아서 이제 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또 논란이 되는 게 가계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가계약의 이제 효력이나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가계약이어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계약은 지금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계약이 성립됐고 가계약금 지불되고 구체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계약이 성립이 된 거고요. 가계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금 10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건 계약금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 들어온 건 계약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임차인으로 일단 인정을 받는 거예요. 법적으로. 나머지를 취급을 안 했지만 계약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입주가 되면은 주거권이 조금 더 먼저 한다니까. 주거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쫓아내려면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송을 해서 이 법이 정당하게 진행이 안 됐고 계약을 수행하지 못한 임차인의 잘못이 있으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죠. 계약이 이제 파기되고 그거를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강제 집행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법의 상식은 약간 다른 측면이 많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하는 생각과 좀 결이 다른 측면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보다 심한 상황도 봤어요. 제가 본 상황은 법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법인이 월세 임차인이에요. 근데 법인의 직원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리고 월세를 안 내요. 그러면 이거는 소송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송의 대상은 계약 당사자거든요. 계약 당사자는 법인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법인이 파산됐어. 파산. 그럼 이 살고 있는 사람은 그냥 어떤 법적 관계인이 아닌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스스로 나가주지 않는 이상 법으로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결된지 저도 상황만 들어서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도 진행 중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모르거나 권리나 이런 것들을 안일하게 대처한 사람들은 절대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마다 우려되는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대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중한 내 재산에 엄청난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마침 뉴스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공부 소재가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건 알고 지킬 건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여기에 정답이라는 거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최선의 선택만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